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교육감 시절부터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는 만큼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만약에 교사가 현장에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을 때 그에 반대되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근무 시간에 교사가 설사 이게 정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이 되어서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걸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교육부에서 보이텔스바흐라는 것을 강조했었고, 보이텔스바흐라는 것이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논쟁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만 교사는 본인의 어떤 특정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학생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해관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보이텔스바흐라는 원칙인데 맞죠? 네. 정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보이텔스바흐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이런 정당이 그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원의 이러한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권을 합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합의는 소수가 동의하지 않을 때 다수가 강행하는 절차를 합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야당에서 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 참여에 대해서 그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간의 합의도 있겠지만 국민적인 합의가 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도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일과 시간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가 하기 장관님 때문에 말씀을 뭐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부정한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양당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런 정치 문화가 선진적일 때는 네. 말씀하셨던 주장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난해를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께서 정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인 정말 계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또 최악의 상황들이 여야 간의 87 헌법 체제에 있었던 합의제 관행이 깡그리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실에서 또 교원 간에 이런 것이 선택됐을 때 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이 교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돼서 말씀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양당 간의 그런 합의제 관행이 정치 문화가 성숙돼 있을 때는 장관님이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학 공학자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의사과학 공학자 양성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운영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사업 수료자 활동 사항을 보면은 순수 연구 분야 진출 비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결과를 보더라도 졸업생의 약 절반이 연구소가 아니라 병원 등 임상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교육부는 의사과학자, 의사공학자 양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 의대를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체제를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년제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각 대학 또는 대학원이 의사과학자 또는 바이오헬스 전문가 같은 임상 외 다양한 진로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다음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이공계열에서 의료공학을 연구한 분들에게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공계열에서 의료공학을 연구한 분들한테 의사 면허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가 앞으로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 면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놨고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사과학자, 공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그 대안이 있으면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부와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도 해보고 일정한 시간을 좀 주시면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그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다수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반대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등 굉장히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뭔지 파악하셨을까요? 근데 그 통합했을 때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들과하고 다르게 첨단 의학을 선도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로서 진료와 교육 연구라는 삼중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시 따라서 그 지난 2일 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국가 차원에서 지역 필수 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 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추진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게 특히 국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와 복지부 또 국립대병원의 당사자들과 협력하면서 좀 이관을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